과거! 허허! 자네 같은 시골 선비가 무슨 과거를 본다는 건가? 옷차림 좀 보게! 저게 과거 보러 온 선비의 모습인가? 양반이 맞긴 한 건가?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분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이 이야기는 조선 중종 때 한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끝이 정말 소름 돋거든요. 때는 조선 중종 15년 한양 북촌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부자 집안이었죠. 김진사의 집은 기와집에 사랑채,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집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3대째 진사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거리를 지날 때면 턱을 치켜들고 다녔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코웃음을 치곤 했죠. 어느 봄날 김진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수강이라는 선비였습니다. 이수강은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온 가난한 선비였어요. 그의 옷차림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무명옷은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있었고 갓은 색이 발에 있었으며 신발은 밑창이 닳아서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이수강은 먼 친척벌 되는 김진사를 찾아온 거였죠. 사실 그들의 집안은 5대 전만 해도 같은 집성촌에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집안은 한양으로 올라와 부를 축적했고 이수강의 집안은 계속 시골에 남아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이수강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고 한참 후에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이수강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남루한 옷차림, 해진 신발, 먼지투성이, 갓, 그리고 여독에 지친 얼굴. 김진사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친척이라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가난한 친척이 있었나?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이수강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진사어른, 저 이수강이라 합니다. 이번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왔는데 과거 보는 동안만 사랑채 한 칸만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객주에 묵을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과거? 허허, 자네 같은 시골 선비가 무슨 과거를 본다는 건가? 옷차림 좀 보게. 저게 과거 보러 온 선비의 모습인가? 양반이 맞긴 한 건가? 이수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학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진사어른, 비록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김진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학문? 책이나 좀 읽었다고 학문이라고 하나? 한양의 선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나? 여기는 전국에서 실력 있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네. 자네 같은 시골 선비가 무슨 수로 급제를 하겠나? 이수강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도움을 청하러 온 입장이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진사어른, 부디 며칠만이라도 처마 밑에라도 좋으니 묵을 곳을 주십시오. 과거가 끝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김진사가 비웃었어요. 자네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똑똑히 말해주지. 우리 집은 격이 있는 집이네. 3대째 진사를 배출한 명문가라고. 자네처럼 남류한 사람을 들였다가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게다가 자네가 우리 친척이라는 것도 의심스럽군. 오대조 때 친척이라니 그게 무슨 친척인가? 그 정도면 남이나 다름없지.
저자 거리에 가면 값싼 주막이나 움막집이 있을 걸세. 거기나 알아보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 과거는 포기하는 게 좋을 걸세. 시골 선비가 무슨 급제를 하겠나.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게. 그게 자네 분수에 맞는 일일세.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이수강은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분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하지만 더 분한 것은 자신의 학문까지 무시당했다는 거였어요. 이수강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양초를 살 돈이 없어 반딧불이를 모아서 글을 읽었고, 겨울에는 눈빛에 의지해서 책을 봤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 병서까지 섭렵했죠. 마을의 훈장님도 이수강의 실력을 인정해서 꼭 과거를 보라고 권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양까지 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이수강은 그날 밤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에서 잤습니다. 방도 아니고 부엌 옆 창고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시골 선비가 무슨 급제를 하겠나. 그게 자네 분수에 맞는 일일세. 이수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급제해서 저 오만한 양반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 거리가 발칵 뒤집혔어요. 장원급제자가 누구래? 이수강이라는 선비라던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글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네, 맞습니다. 그 가난한 선비 이수강이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급제가 아니라 장원이었어요. 시험 문제는 나라의 세제 개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수강의 답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해요. 임금님이 직접 불러 칭찬했습니다. 경의 글을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으며 해결책도 현실적이로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니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라노라. 이수강은 바로 승문원 정자 벼슬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한양 거리에서는 이수강의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시골에서 온 가난한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니 주막집마다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말이죠. 김진사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김진사는 그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자네 들었나? 이번 과거 장원급제자가 전라도에서 온 이수강이라는 선비래.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수강? 그게 무슨 소리인가? 친구가 계속 말했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글이 얼마나 뛰어나던지. 임금님이 직접 극찬하셨다더군. 김진사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쫓아냈던 그 남루한 선비가 바로 이수강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골 선비가 무슨 급제를 하겠나고 비웃었던 그 선비가 장원급제를 한 겁니다. 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여보, 혹시 그 양반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왔던 분 아니에요?
조용히 해.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일은 다시는 입에 담지도 마. 하지만 김진사는 불안했어요. 혹시 이수강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중에 복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사는 점점 안심했습니다. 이수강이 특별히 자기에게 뭘 하지 않았거든요. 김진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수강은 차근차근 승진했어요. 승문원 정자에서 시작해서 사원부 지평이 되었고 2조 자랑을 거쳐 한성부 판윤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업무 처리는 정확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청렴했어요.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력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죠. 그래서 임금님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존경했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나서 이수강은 마침내 이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이조판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나요? 나라의 인사권을 쥔 최고위 관료입니다. 누가 어떤 벼슬을 받을지, 누가 승진할지, 누가 좌천될지를 결정하는 자리죠. 정의품으로 육조판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수강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고위 관료가 된 겁니다. 반면 김진사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한양 북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재산은 많았어요. 집도 그대로고 하인들도 여전히 많았죠. 하지만 관직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진사 시험만 합격했을 뿐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관직을 받지 못하고 그저 부자 양반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사실 김진사는 30년 전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가끔 이수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뜨끔했지만 이수강이 자기에게 뭘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때 김진사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 기뻤어요. 오,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우리 집안에 드디어 문과 급제자가 나왔어. 김진사는 친척들을 다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관직을 받으면 집안이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급제자들은 일주일 안에 관직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아들만 발령이 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초조해졌어요. 이상하네. 왜 발령이 안 나는 거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김진사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2조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말만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네 아들 발령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이조 판서가 직접 보류시켰다더군. 이조 판서가? 왜?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조 판서가 직접 관여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야. 김진사는 참다 못해 이조 판서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이 바로 이조 판서니까 직접 만나서 사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어느 봄날 김진사는 이조 판서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이조 판서의 집은 한양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있었어요. 큰 기와집에 정원까지 갖춘 저택이었죠. 김진사가 대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그 이름표를 봤습니다. 이조 판서 이수광.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쫓아냈던 그 남루한 선비. 시골 선비가 무슨 급제를 하겠냐고 비웃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조 판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진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진사라고 합니다. 판서 어른을 뵙고 싶은데요. 하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발령이 나지 않아서요. 판서 어른께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김진사는 초조하게 서 있었죠. 마침내 하인이 나왔습니다. 판서 어른께서 지금은 안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집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방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쁘신 분이시니 돌아가시죠. 김진사는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일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딱 30년 전 김진사가 이수강에게 했던 것처럼 김진사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30년 전 이수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조판서 이수강이 자기 아들의 발령을 일부러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복수였던 겁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이수강을 그렇게 대했을까?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그렇게 모욕했을까? 김진사는 여러 번 더 이조판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 부탁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조판서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후 김진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은 결국 관직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과거에 급제했지만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야담집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름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